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 저도 목감기인지 독감인지 모를 무언가 걸려버렸습니다. 나름 천하무적이라고 좀 까불고 다녔더니 호되게 좀 당한 것 같습니다. 자, 목소리가 좀 안 좋지만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또 전해드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인데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시원시원하게 드리지 못하게 돼서 너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목소리가 다소 듣기에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내용에만 집중해서 끝까지 꼭 시청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을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 종가로는 2%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제가 자료를 한 14 시기점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3.2%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었고, 주말 동안에 이슈가 있었죠. HLB의 생명과학이 특수 소재 기업인 티니코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티니코의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게 170억 정도라고 합니다. 170억이면은 사실 HLB 그룹주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엄청 큰 호재가 되지도 않고 또 엄청 큰 악재가 되지도 않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그러나 HLB 그룹주가 일부 짜잘한 소재 기업들을 계속해서 지분을 좀 확보하거나 인수하는 그런 액션을 좀 취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리해서 빚을 진다거나 주주들의 유상증자 자금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만 아니라면 사실 그렇게 크게 나쁜 행보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리보세라닙이 FDA 승인을 받고 나서도 HLB의 파이프라인을 그래도 나름 여러 개를 가져가야지, 이 리보세라닙 하나에만 올인을 해가지고 이게 전부다라는 식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회사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또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혹은 자체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짜잘하지만 이렇게 소재 기업들을 계속해서 인수해 나가는 행보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하락이 왜 자연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여러분들 내용은 다 보셨겠지만 미국의 고용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금리를 굳이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5%포인트인데 이 정도면은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금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은 굳이 금리를 내려서 시장의 유동성을 다시 풀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의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됐던 것들을 어느 정도 풀을 좀 죽이고 해소하려고 하는 통화정책을 펼쳐온 건데, 경기가 좋다라는 이유로 그동안의 통화정책에 대한 끈을 그냥 놔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당장의 매크로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안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고강도의 통화정책을 버텨내고도 지금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거는 그냥 정말 그 좋다라는 그 자체로 인식을 일단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경기가 안 좋고 위험한 것보다 차라리 이게 나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트럼프가 툭하면 관세 이야기를 많이 하죠. 관세를 물리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물가 상승, 인플레를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행동과 어떤 전략을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금리를 굳이 지금 일찍 빠르게 추가 인하할 필요가 없다라는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있었고, 시장도 일단 거기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는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계속 강하다라고 했을 때 원화가 지나치게 약한 것보다는 달러가 강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달러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경기가 강하고 고금리가 더 유지될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지 10년물 금리 또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로 인해서 글로벌 주요 증시들이 일제히 조정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단기간에 좀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큰 하락 없이 자연스럽게 숨고르기 시간을 좀 소화해 준다면 오히려 더 큰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ADR이 다소 높은 수준까지 상승을 보였었어요. 1월 9일 기준으로 코스닥의 ADR 같은 경우에는 131%까지 상승이 나타났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날 122%까지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과열을 더 이어갈 만한 대형 호재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간 빠르게 올라온 만큼 자연스러운 숨고르기는 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ADR이라는 게 뭐냐? 20거래일 동안 상승과 하락에 대한 누계를 나누어서 RSI처럼 과매도와 과매수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100이야 그러면은 상승과 하락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야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고, 120 이상이면은 좀 많이 과열됐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고, 한 75야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바닥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금방금방 빠져요. 2거래일 전에 131이었는데 벌써 30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금방금방 빠지는데 이대로 한 80대까지만 빠져줘도 다시 또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내려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다양한 변동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변동성을 맞이할 때는 개별적인 이슈일 수도 있고요, 외부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도 CMC 실사 관련된 결과 발표와 최종 FDA 결과 발표를 지금 이제 60여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에 발표가 되기는 될 텐데, 근데 지금 이번 주 같은 이렇게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잘 넘겨보자라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주 중에 중요한 지표 발표가 여러 가지 또 예정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와 PPI, 그리고 또 수출입 물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텐데, 이로 인해서 매크로와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작년에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지수 상승률이 꼴찌였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뭐 2주밖에 안 됐지만 한국이 글로벌 상승률 1위입니다. 근데 2월 달은 조금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표 발표들 이런 거 좀 먼저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또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한다면 코스닥에 주목을 먼저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최근에 엔비디아 쪽으로의 노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행보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거는 코스피와 연동지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CMC 실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D-66입니다. 정말 다 온 것 같고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제는 실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결과 발표 나오면 뭐 좋으면 잘 가는 거고 아니면 쪽박이겠지, 이렇게 1차원적으로 심플하게 생각을 하고 계셨을 텐데, 이제는 왜 실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호재가 됐든 악재가 됐든 일단 뭐 호재가 뜰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호재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변동성을 보고 있으면, 변동성을 느끼고 있으면 여러분들 대응하는데 굉장히 큰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초보자분들. 유한양행이 그렇게 많이 털렸어요. 유한양행이 FDA 승인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거 왜 이래? 라고 할 정도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거래대금이 1조 4천억 가까이 발생했는데 장중에 16.7% 상승을 보여놓고 다 토해버렸죠. 밑으로 다 꼬꾸라지고 다 빠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서 오랜 시간 동안에 버텨오셨던 분들이 여기서 다 털어버린 거죠. 근데 그 뒤로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타났죠. 그럼 일찍 산 사람들은 3배, 4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를 잘해야 2배도 안 되는 수익을 내고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의 HLB는 그 폭이 더 클 거란 말이죠. 대한민국 항암시장의 역사를 쓸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HLB가 최종적으로 FDA 승인 잘 났어. 좋아. 호재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먹어야 100% 먹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먹고 잘했다 하고서 꺽 하고 나갈 수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주가가 이제 제값을 찾아가면서 막 플러스 600%, 플러스 700% 이렇게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요.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이미 한번 매도하면 끝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는 한 번 하면 끝이라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어떻게 풀이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불필요한 매매 대응하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CMC 결과 발표 나왔을 때와 FDA 최종 결과 발표 나왔을 때 각각 한 번씩 문자를 딱 보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나왔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등등.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신청 다 하셨죠? 이제 오늘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마지막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어쨌든 이제 HLB는 준비가 거의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LB는 어차피 이제 60일 안에 운명이 결정돼요. 근데 조금만 더 넓게 봤을 때 2025년 그리고 26년까지의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계좌에 이 조선주가 없으면 상당히 큰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조선주에다가 주도주라는 말을 합니까? 아직 안 해요. 이 주도주라는 건 시세가 한참 많이 올라와서 남들이 다 관심 갖고 거래 여기서 빵빵 터지고 맨날 올라, 맨날 신고가가, 이러면서 탑승을 못한 사람들이 막 땅을 치고 후회하고 막 곡소리 나오고 이럴 때 주도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즉 반대로 놓고 보면 저렴한 가격에서는 주도주라는 말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비싼 가격부터 주도주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조선주를 아직도 계좌에 비중을 최소 30%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2025년은 여러분들 계좌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아예 HLB 팔고 사지 뭐 그거는 타이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일부 현금 여력이 있든 주식 계좌에 넣어두지 않았던 뭐 적금이 있든 일부라도 솔직히 저는 조선주에는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 보시면 진짜 수천 %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심지어 이런 종목은 매수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방산주도 변동성은 최근에 더 커졌지만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1300%나 올랐죠.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타났죠. 조선주들도 뭐 오늘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 같은 놈들은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 현대마린 보시면 좋은 추세 이어가고 있죠. STX 엔진 코로나 때부터 벌써 500% 올랐죠. 성광밴드 코로나 때부터 570% 올랐죠. 태광 270% 올랐죠. 현대중공업 240% 올랐습니다. 삼성중공업도 300%나 올랐어요. 근데 월봉 보시면 아직도 멀었죠. 추세 이제 시작이죠. 그리고 뭐 하나오션 같은 종목도 보시면 바닥에서 벌써 300% 올라왔는데 아직도 바닥이죠. 최근에 신고가 계속 가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월봉상으로는 아직도 바닥이죠.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진짜 조선주 지금 안 늦었거든요. 주도주라는 말이 아직 없기 때문에 늦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조선업은 지금 10몇 년 만에 돌아온 슈퍼사이클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진짜 조선주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성과는 크게 갈릴 거예요. 좀 전에 보여드린 HD 현대일렉트릭 같이 전력 인프라처럼 슈퍼사이클을 맞이한 종목들은 반드시 편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조선업은요, 미국도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중국도 수주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지만 질적으로 돈이 되는 것들, 이런 질적인 수주 퀄리티는 한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주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실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주로 인해서 이미 성장은 담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관심과 비중이 크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최소 30% 이상은 조선주에 무조건 편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화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영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국이 중국 조선업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 등을 이유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조선도 지금 미국이 중국을 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반사소해를 누가 봐?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네이버 링크에 조선주 관련된 것도 제가 링크 하나 띄워 놓을 테니까 보시면 조선주 탑픽 2개 무료로 받아보기 해서 공격적 성향이신지, 왜냐면 공격적인 성향이신 분들은 중소형의 빠른 종목, 기대 수익률이 큰 것들 100% 200% 이렇게 많이 올라갈 것들, 보수적인 성향이신 분들은 투자금은 많으신데 수익은 그냥 한 100% 언저리 이렇게 좀 느긋하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격적인 성향인지 보수적인 성향인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선주 편입하실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도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 지금 더 이상 더 크게 떠들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근데 오늘만큼은 지금 조선주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이번 주가 너무나 좋은 적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좋은 기회를 좀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지금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든데 짧게 멈춰가면서 지금 브리핑을 드리고 있거든요. 꼭 이 진심이 잘 전달되길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영상 고정 댓글에 원하시는 거 클릭하셔가지고 다 받아가세요. 대신에 구독만 좀 눌러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소 불편한 목소리인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조선주 정말 후회 안 하십니다. 제가 뭐 잡주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테마주를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대표 산업의 핵심 종목을 알려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같이 편입해서 좋은 성과 한번 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